5월 초에 작년에 썬데이 타임스가 1년에 한 번씩 그 자산 순위 사업가들인지 그 부자들의 자산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제가 몇 위가 작년보다 올려서,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올라서 올 순위가 발표됐었죠.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영국에서 그 부유한 사람 순위를 나오는 거에서 345인가요? 네네네. 아 진짜. 345위? 네. 아, 네. 맞네요. 345위.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베컴이 354위. 네. 엘리자베스 여왕 네. 372위. 네. 와, 그래서 제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그 순위가 높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345위. 근데 이게 지금 영국 자산 기준이고, 그쵸? 네, 영국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넘버를 준 게 아니에요. 켈리가 이제 몇 천억대 부자다 이게 나와요. 네. 그 사람들 서치 기관에서 서치한 넘버인 거죠. 제가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이제 순위가 프랑스에서도 또 사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제 사업은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에 이제 원래 건물도 더 있고 좀 그런 거는 있죠. 프랑스에서 빚을 10억을 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와, 진짜. 맞아요. 빚이 10억이었어요. 빚이 10억 정도 됐었어요. 빚을 10억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을 때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뭔가요? 일단 제가 2년 정도 우울에 빠져갖고 집에만 있었어요. 친구도 안 만났어요. 쌀만 조금 있어도 밖에 안 나가, 한 달씩 안 나갔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만 있었거든요. 그럼 뭐가 했어요? 좀 뚱뚱해졌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운동화 신고 물 들고 억지로. 처음에는 절대 운동 못해요. 달리기 못해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심장이 그 우울함이 바닥에 딱 붙어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닥에 붙어 있어서 일어날 수조차도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사실은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갈 생각을 모르고 못하고 처음에 이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엄마가 정말 저희 농사짓고 저희를 키우면서 6남매 농사짓고 저희를 키우면서 그중에 제가 제일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사업에 망해갖고 빚이 10억이 있어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었다 생각하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벌써 아들 둘을 어렸을 때 잃었었어요. 그러니까 3살을 넘기지 못하고 병원에 못 가서 죽었겠죠. 먹을 것도 그랬었지만. 근데 저까지 또 죽어버리면 엄마가 너무 후회하실 것 같아서 그날부터 제가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서 살아보자. 그전에는 진짜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제가 정말 성공하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사업가로 성공하나 계속 정말 그것만 생각하고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엄마를 위해서 살기로 하고 나서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엄마가 보는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제가 취직을 하려고 했죠. 제가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에 망했던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아줌마, 막 뚱뚱하고 못생긴 아줌마, 40대 아줌마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10억 빚이 있을 때 40대셨어요? 그렇죠. 거의 한 38살, 뭐 6살 정도에 7살 정도에 망해서 거의 이제 40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38살 때 뭘 하시다 망한 거예요? 근데 그 파리에서 이제 전시 같은 거 했었어요. 광고 사업 전시도 하고 뭐 모토시 전시 같은 것도 하고 전화 전시 같은 거,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을 홍보하는 일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빚이 생긴 거죠. 내가 이제 40살이 됐는데 그렇죠. 거의 이제 40살 직전인데 40살에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제가. 남아있는 거는 빚만 있고 정말 진짜 제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친구도 많고 막 사람들이 많았는데 빚지고 우울한 여자한테 이제 친구도 없고 진짜 저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있었어요. 그때가 지금 한 2010년도부터 제가 다시 시작해갖고 지금 2020년도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네요. 네, 제가 딱 5년 걸렸어요. 5년.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정말 네. 10배 크게 이룬 게 5년 걸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5년 후에 제가 세계여행을 떠나잖아요. 남편하고 딸하고. 남편하고 딸하고. 그저 5년 전에 막 남편도 없고 딸도 없고. 처음에 한 시간도 못 걸죠. 한 15분, 30분? 걷다가 들어오고, 걷다가 들어오고, 걷다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뭐, 파리 시내를 온통 다 4시간, 5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육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생각 근육도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약간 피지컬로 극복을 하셨네요. 우선 피지컬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정신이 안 따라와요. 정신이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수도 있지만 몸이 그러니까 건강해지니까 근육이 생기니까 정신도 좀 더 할 수 있어. 그래 다시 해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매장도 내야 될 거고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음식 레시피도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일단 이 두 개가 제일 급한데 이걸 어떻게 그 빚을 진 상태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켈리가 진짜 갖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한 거죠. 내가 정말 강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파리에서 살고 있는 한국 여자다. 그 불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뭐 이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부자 부모도 없고 경험도 없다. 근데 그럼 내가 프랑스에서 정말 날고 기는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경기 타는 일을 해봤잖아요. 경기 안 타는 일이 뭔가 막 생각하다가 음식이 경기는 안 타겠다. 그래서 그 음식 사업을 해보는데 제가 피자를 한다고 하면 이태리 사람 더 많거든요, 파리에. 걔네가 더 잘할 테고, 프랑스 음식은 프랑스 애들 더 잘할 텐데, 내가 잘하는 건 아시아 음식이 좀 그래도 낫겠다. 뭐 아시아 음식도 뭐 요리를 배운 것도 아니니까, 뭐 엄청난 너블루한 뭐 아시아 음식 말고, 도시락 사업 같은 거. 내가 단품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초밥 좋아하거든요. 초밥이랑 회 좋아해요, 모듬회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그러려면 진짜 내가 뭐 초밥을 그럼 어디 가서 배우지?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드는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다. 돈 안 드는 사업 중에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음식 사업인데 아시아 사업. 그냥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초밥 도시락집을 한번 해보자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멘토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했을 때 파리 시내에서 나한테 이 초밥을 가르쳐줄 사람 중에 정말 제일 능력 있는 자가 누군지 수소문을 했어요. 일본 친구들한테. 일본 친구들이 많잖아요. 일본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유학을 하고 갔었기 때문에. 일식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일식당이 야마모토상이 하는 식당이다. 샹젤리제 바로 옆에 일본 대사관도 행사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일본 대사관에서도 파티도 하고 프랑스 대통령도 이 사람 초청해서 음식을 먹었대더라. 제 친구가 또 마침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마모토상이 아무래도 네가 찾는 선생님일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줘서 거기가 어디야 해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친구가 얘기해줘서 켈리라는 애가 갈 거야. 그래서 야마모토상한테 얘기해서 제가 갔어요. 그 오프타임 시간에 막 줄을 한 30-40분 서 있더라고요. 그 식당에 큰 도시락집은 아니었는데 줄을 안 쓰면 못 먹는 집이에요. 그래서 야마모토상한테 끝나가지고 내가 좀 가르쳐달라고 이 하는 방법 좀 그랬었죠. 그래서 기회를 달라. 내가 이런 프로젝트 슈퍼에 가서 도시락집을 할 건데 선생님이 저한테 레시피도 가르쳐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한 거 가르쳐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같이 사업합시다 했을 때 야마모토상이 이제 며칠 후에 안 한다고 했었죠. 나는 세계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하고 싶은데 슈퍼에 가서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서 난 안 한다. 부엌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너랑 못 하겠다.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점포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지금 뭐 이마트나 이런 데에 있는 그 초밥 같이 그 초밥 도시락 처음에 타겟이 그거였죠. 처음부터. 왜냐면 제가 그 식당을 낼 돈이 없었거든요. 식당을 파리 시내에서 하려면 아무리 작아도 제가 처음에 주먹밥집을 해볼까 했었어요. 진짜 삼각김밥처럼.
그런데도 그 돈도 없었으니까. 돈 드는 사업은 절대 내가 안 하겠다. 네. 슈퍼에 가서 너가 슈퍼에서 코너를 하시면 제가 풀 서비스를 해주겠다. 내가 다 만들고 내가 팔고 내가 해주겠다. 슈퍼한테 이렇게 말할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레시피 작업을 이제 했었어야 되죠. 그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야마모토상 찾아가서 하자고 먼저. 한 거네요. 네. 여기서 된다 그러면 야마모토상이랑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슈퍼를 갈 계획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야마모토상이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포기를 할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 다시 갔어요. 네.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섰어요. 이번에는 네. 줄을 딱 서가지고 제 시간이 딱 됐을 때 제가 야마모토상한테 그 세계 최고의 맛있는 초밥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나랑 해. 제가 그랬죠. 네. 그래서 야마모토상이 되게 무뚝뚝한데 네. 진짜 무뚝뚝해요. 얼굴이 무서워요. 근데 웃으면서 너 저기 가서 기다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가게를 좀 있으면 문을 그러니까 팔고 내가 휴가를 갈 건데 2개월인가 4개월인가 일본에 휴가를 갔다 올 건데 그때까지 네가 날 기다리면 내가 도와줄게. 돈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나 이거 가게 정리하고 갔다 올 때까지 한 두 달이 될지 4달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그 약속 지켜주셨어요. 그분이 4개월쯤 후에 돌아오셔가지고 네. 아침, 저녁, 대부분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우리 집에 출근을 하셔서 네. 오후 한 4시나 5시까지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매일 오셔가지고 네. 레시피 개발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대박이다. 대박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그분이 지금 제가 이제 아빠처럼 네. 모시고 제가 파리 얼마 전에 집사들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네. 그때만 해도 60대 후반 지금 70대 넘어가지고 네. 지금은 그냥 놀러 오셔요 회사에 젊은 혼자 사시니까 총각이에요. 그래서 바로 회사 옆에 일부러 집을 네. 샀거든요. 언제든 나들이 가라고. 젊은 사람들 좋아하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 또 엄청 영웅이잖아요.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놀러 가시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잔소리하죠. 와사비는 바꿀 계획이 있으면 이걸로 바꿔도 되냐. 이거는 색소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퀄리티가 낮아. 이 정도 얘기는 해주셔요. 쌀은 이걸로 제일 중요한 게 식초, 쌀, 김 뭐 이런 거 바꿀 때 야마모토상이 허락하지 않는 건 안 바꿔요. 코스트를 절대 다운시키지 말라고. 가끔 켈리야 너네 너무 힘드니 코스트 다운해야 돼. 그건 야마모토상이 신경 쓸 것이 아니다. 야마모토상은 퀄리티만 말씀해달라. 그 코스트를 내리고 올리는 것은 야마모토상하고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이 CEO하고 직원들이 할 일일 거니까 제일 좋은 퀄리티만 유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정말 맛있는 초밥집으로 네. 그 슈퍼에서 파는 게 중요해. 그 영업은 어떻게 해요? 어떤 영업? 슈퍼마켓 영업을. 슈퍼마켓에 이제 영업을 어떻게 했냐면 네. 3장짜리 편지를 썼죠. 나 이런 컨셉이 있는데 네. 이 컨셉을 왜 좋으냐면 패스트푸드 시장에 샌드위치가 있고 샐러드가 많거든요. 네. 샌드위치는 좀 헤비하고 샐러드는 너무 가벼워서 이 중간 퀄리티는 정말 좋고 너무 헤비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몸에도 좋고 이건 중간 패스트푸드가 시장이 몇 조 원의 시장인데 요거를 공략하기에 이 컨셉이 좋으며 그리고 그걸 왜 켈리가 해야 되는지 왜 켈리가 하면 잘할 건지 자기네가 부를 수 있잖아요. 왜 일본 사람이 아닌 내가 해야지 잘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랑 그때 이제 내 남편이랑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편지를 해서 보냈는데 한 달쯤 후에 답변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명함 이렇게 딱 파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제 회사도 창립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간 거예요. 회사 창립은 아직 캘리될 리가 없는데. 없죠. 프레젠트에서 1시간 정도를 했는데 갔다 와서 며칠 후에 너네 그 회사 그 등록증이라고 하나요? 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보내줘.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자 등록증 준비하고 있다.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걔네가 일주일 넘게 기다렸다가 보내줬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장 초밥이 잘 팔리고 있었으니까 네. 너희는 필요 없다 막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하나씩 아, 켈리델리는 공장 초밥이 아니에요? 네 직원이 100% 그 앞에서 만들어가지고 네. 직접 이렇게 비벼가지고 주는 거죠. 아, 슈퍼마켓의 한 네. 코너에 네. 이렇게 해서 이거 해서 이렇게 주는 초밥이구나. 네. 도시락을 만드는 걸 볼 수 있는 초밥이네요. 맞아요. 거기서 지금 일하시는 놈만 해도 저희 장인이 6,000명 정도 돼요. 아, 그리고 그거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해서 슈퍼마켓에 파견을 보내고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네. 그 지금 그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 같은 맞아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식이죠. 아. 유럽은 그런 게 없었어요. 유럽은 그렇게 시식 코너 같이 해서 한 대도 없었고 네. 슈퍼가 100% 자기 직원이에요. 외주를 주질 않아요. 노조가 난리 났었어요. 네. 우리 직업 뺏는다. 근데 왜 이 직업은 뺏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 직업 하나 뺏겼다고 다른 건 뺏지 않는다. 이거는 아시아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네. 젓가락질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핸드메이드니까 손이 엄청 작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에서 노조를 설득을 시켰죠. 세계 최강이잖아요, 노조가. 네. 프랑스가. 그 사람 설득하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들어갔네요. 처음이야, 처음. 그러니까 하나가 뚫리니까 진짜 뚫리긴 뚫렸어요. 아니 처음에 제가 이렇게 나한테 코너를 줘서 테스트를 해봐라 나를 테스트를 해서 하면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켈리는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냉장고를 3단짜리 2.5m를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3단짜리 냉장고 2.5m 냉장고에 초밥을 채우냐. 그럼 100개에서 뭐 500개 정도는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팔릴 리도 없고 그리고 그런 매출을 낼 수가 없어 켈리야. 절대 안 돼. 만약에 네가 진짜 그런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넌 정말 이 슈퍼에 진짜 켈리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질 거야. 넌 진짜. 왜냐면 그 사람들이 평당 하는 매출을 몇 배를 뛰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뭐 첫 해 3배를 넘겼어요. 그 말대로 됐네요. 그 말을 3배를 넘겼어요. 내가 원래 하겠다는 것도 미친 거다. 이렇게 큰 매출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진짜 그렇게 매출이 좋으면 너가 유명해질 거다 했는데 그 3배를 3배를 넘겼다고. 더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죠. 유럽에서는 진짜 되게 켈리델리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유럽은 진짜 우리나라처럼 막 스타트업이 이렇게 생기가 없어지고 이렇지가 않고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처럼 100% 자본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크게 성공한 업체가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게 아닌 거죠? 아니죠. 100% 제 자본 없이. 무자본 창업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4천억까지 커지게 된 거고. 이거 4천억은 옛날 얘기고요. 옛날 네. 책 내온 지 지금 3-4년 됐. 지금 2배 조금 안 돼요. 지금 8천억. 좀 조금 7천 몇 배.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덜 하고 있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 그때 파리에서 그 여인 책 주셨잖아요. 네. 거기 찾아보니까 4천억이라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세계 간 6년째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 후에도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켈리 최라는 사람은 똑같고.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가진 사람에서 부자로 이 사이에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영국에 뭐 막 400대 부자 뭐 이렇게 들어간 게 5년 정도에서 빚 10억에서 5년 정도에서 그걸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데요. 나랑 비슷한 조건에서 저는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제가 공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와이셔츠를 만들어가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흑수저는 잘 되고 어떤 흑수저는 열심히 살지만 안 되나 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그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한 12, 3년 동안 계속 연구해서 1000명 정도를 진짜 책을 사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못 만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처럼 흑수저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모조리 읽고 연구하고 그 사람들의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배운 것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걸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가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전에.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진짜 조금 달라진 건데 그 안에 사업가로 5년 안에 300억 정도 현찰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 데드라인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정말 이거는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부는 다 다르니까. 우리 엄마는 1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시골에서 현찰 1억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0억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100억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부자예요? 정확하게 나한테는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그렇죠. 주피디님은 얼마가 있으면 부자인 것 같아요? 한 100억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억만 있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 가지고도 부자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억인데도 자살하는 사업가들 있잖아요. 1000억 갖고 있다가 100억 딱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했을 때 아는 것이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알아야 돼요. 내가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 내가 지금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렇죠. 잘 알 수 있어야죠. 그러면 만약 주PD님이 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생산하는 PD가 되고 싶다. 뭐 지금도 그건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유튜버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뭐 매체와 관계없.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한테 주는 상들 PD들이 받잖아요. 뭐 대종상에 뭐 이런 거. 유튜버가 대종상 받는 유튜버 되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루어졌네. 이 대종상 받는 유튜버 중에 대종상 받는 사람 되면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그렇게 딱 데드라인도 정해줘야 돼요. 데드라인. 왜냐하면 내가 한 100살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100살에 내가 지금 상을 받았어. 아니면 저는 가서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제가 100살에 부자가 됐어요. 저는 101살에 죽을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데드라인을 정해야 돼. 언제까지 이룰 것이냐. 언제까지 할 거냐. 저는 5년 안에 내가 300억 현찰 있는 여자, 300억이었거든요.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정할 때 목표가 한 줄로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드라인이 항상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중에 제가 조사해본 방법은 그래요. 데드라인을 두고 구체적 목표를 둔다. 그렇죠. 그걸 달성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얼마의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내가 지금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죠. 언제 달성했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300억이다 그러면 알죠. 저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10억이다 그러면은 뭐 1억이다 그러면 딱 알죠. 내가 언제 통장에 1억 찍었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숫자로 말해주면 더 좋아요. 기억하기도 좋고.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잠재의식은 하루에 2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내뿜어요. 목표를 까먹으면 못 가죠. 그렇죠. 어디든. 근데 진짜 까먹기 쉬운 것 같아요. 대부분 그거 까먹어요. 진짜 엄청 느끼는 게 우리가 진짜 초단기 목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찾아봐야겠다 해서 스마트폰 켜요. 뭐 하려고. 그랬다가 딱 이거 포털에 들어가는 순간 표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 그만큼 이거 내가 뭐 찾으려고 그랬지? 맞아. 그렇게 돼. 나 뭐 찾으려고 그랬지? 내가 왜 윤석열 보고 있지? 맞아.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고리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알고리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끌어들인 것 같죠. 내가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걔네가 자꾸 나를 끌어들이고 꼬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다른 걸 보내주잖아요. 비슷하게 알고리즘이. 근데 그 알고리즘에 제가 그냥 놀아나는 거죠. 이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식은 잠재의식에 놀아나요. 약간 무의식에. 2만 개에서 6만 개를 줘요. 얘는 그래도 몇백 개잖아요. 핸드폰은. 내가 들어갈 때만 하잖아요. 근데 이 의식은 잠재의식에서 2만 개에서 6만 개가 생각을 내보내. 그 중에서 왔다 갔다 파도 타기를 하는 거죠. 계속. 내 생각을 내가 주인이 되는
그거네요. 그렇죠. 그 생각을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2만 개에서 6만 개 정도의 생각이 나오는데 네. 그 생각을 주로 어디다 줄 것이냐. 아. 그 트레이닝이 이 부자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내 생각을 내가 주도하는 거. 그렇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밥 먹고 싶다. 아, 졸리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걔네가 귀찮다, 뭐 이런.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막 랜덤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막 머릿속에 계속 오만 잡생각이 막 들잖아요. 네. 그럼 그 생각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욕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그거를 내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 너무 신념을 중요한 몇 것 개 같아요. 모든 걸 다 트레이닝할 수는 없고 네.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걸 처음에는 한 가지만. 저는 지금 꿈이 뭐 5-6개를 그렇게 동시에 생각을 할 수는 네, 있지만 네. 처음에는 한 가지만 정말 소중한 나의 꿈 한 가지를 계속 트레이닝하는 거죠. 300억을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근데 이 잠재의식에선 더 중요한 거, 뭐 다른 것도 중요한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일 있으면 내가 3일 전에 생각했던 중요한 게 좀 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는 거죠. 자꾸 3,000%를.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계속 갖고 가야 돼요. 부자들은 그래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자들은 아니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우선순위를 그걸로 계속 갖고 열정적으로 그거 한 가지로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거 네. 이룰 때까지. 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열정을 하다가 가만히 내두면 잠재의식에서 딴 생각 3만 개 가만히 있어봐요. 딴 생각 계속 나잖아요. 내가 그죠, 원하든 그죠. 원하지 않던. 그죠. 맞아요. 산만해지죠. 그러니까 이 산만해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 네. 부자들은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은 명상을 해요. 명상. 시각화, 명상. 뭐 복식호흡하고 이런 거보단 더 중요한 게 네. 잠자기 전과 후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생각하는 가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나는 내 목표가 2005년까지, 네. 2025년까지 네. 10억의 돈을 버는 게 누군가가 목적이라고 생각해봐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잠자기 전과 후에 몽롱한 상태에서 잠재의식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명상. 아침에 일어났어도 바른 자세를 하고 내 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5년이나 10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10억을 벌겠다. 네. 벌은 후 상태도 시각화해요. 내가 10억을 벌었어. 5년 후에 그 꿈을 이루었어. 그러면 그 꿈을 이루었으면 그 내 상태가 어떤가 봐요. 어떤 네. 집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 꿈을 이루한 사람, 일조한 사람이 누군가. 이거 좀 생각해요. 상상을 해요. 한 2, 3분 정도. 아, 내 꿈을 이루는데 일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난 상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을 디테일하면 이루고 난 디테일. 상태. 네. 내가 꿈을 이루었어요, 주피디님이. 그러면 주피디님의 꿈을 이룬 상태가 어느 대종상도 받을 것이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포탈 관계자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일조를 네. 했겠죠. 네네. 내 부인이 또 나를 서포터를 했겠죠. 네. 그런 사람이 있겠지. 내 잠재의식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신념으로 내 꿈이 신념이 돼봐요. 그럼 이제 절대 작심삼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정말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을 하고 고민에 빠져요. 고민에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다음이에요. 지금 좀 이따 가야 돼요. 우선은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는 거. 아, 나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꿈을 적어요. 한 문장으로 날짜와 함께 딱 한 네. 문장이어야 돼요.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 오토마틱으로 딱딱딱 나와야 돼요. 까먹으니까. 네. 네. 그리고 길면 길면 까먹죠. 그리고 저는 하루에 100번씩 그거를 말로 얘기해요. 글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붙여놔도 돼요. 네. 이런 데다 붙여놓으세요. 100만 유튜버가 되겠다 또는 뭐 나는 뭐 100만 유튜버를 100개를 갖고 있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 파스워드도 네. 만약에 그게 넘버라 100만 유튜버라는 네네네. 넘버를 비밀번호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10억짜리 2005년에 하겠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핸드폰 비밀번호 저는 다 네. 항상 이젠 트레이닝이 돼서 말로 하지도 않고 뭐 3분 정도 하지 않고 3초 정도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를 딱 흔들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던 그 생각이 튕겨져 나가요 밖으로.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이상적으로 흘러갔을 때 내 꿈을 이룬 상태를 3초간 생각을 해요. 그게 막 오래 것도 안 걸려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거 하려면 복식호흡부터 이마지를 없앴다 지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딱 3초 동안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눈을 뜨고도 흔들어요. 저는 눈을 뜨고도 머릿속에서 튕겨져 나가요. 그 생각들이. 나에서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상적인 거 3초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의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쁜 생각을 끌어들여요. 네. 좋은 생각을 항상 바꿔야 돼요. 바로바로. 이 부자들은 그래요. 네. 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제가 정말 한 1000명 정도 연구를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4-5번 정도씩은 명상을 한다. 그 다음에 이룰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오늘 내가 할 일. 오늘 내가 할 일, 내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2025년 5년 후에 10억을 벌 건데 네. 그때 25년에 10억을 벌기 위한 가깝게 오늘 가야 될 내 행동 하나. 예를 들어서 학원에 등록한다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주제에 맞는 책을 읽는다, 국문 공부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GPD님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걸 혹시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네.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걸 내가 가고 싶은 롤모델이 있나 그걸 네. 보는 거죠. 그래서 롤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을 썼거나 그 사람의 블로그가 있으면 팔로우하기 시작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네. 또는 어떨 때 연락을 한다. 연락해서 물어보는 거죠. 가장 쉬운 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가서 이루고 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쉽죠, 사실. 네. 그렇죠.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딱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네. 어차피 나중에 이제 회사를 파리에서 열었잖아요. 네. 많이 열었어. 근데 내가 그때 이제 파리에서 열고 나서 스페인하고 벨기에하고 이태리하고 이태리는 아직 안 열어. 이 세 나라를 열었는데 되게 이 정도 되면 인터내셔널 회사가 되고 싶은데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푸드 회사가 누군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푸드 회사요? 세계적인. 맥도날드. 그렇죠. 아 진짜요? 그렇죠. 네. 맥도날드 회장님한테 딱 전화를 해요. 아, 제가. 진짜요? 네. 네. 그래서 맥도날드 회장님이 네. 만나자고. 또 왜 만나냐 그래서 제가 이런 코너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한번 와서 봐주시라고. 아니 맥도날드에 어떻게 전화를 해요? 그분이 맥도날드 회장님이 맥도날드에서 되게 처음에는 뭐 마케팅 하다가 매장에서 일하다가 네. 마케팅 그 총책임자 됐다가 프랑스 지사장 됐다가 네. 유럽 회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네. 아 유럽 마켓 유럽 맥도날드 전체 맥도날드 회장이 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아코라는 호텔 체인 회장도 되고 되게 네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마케팅 때문에. 네. 유럽에 가면 맥도날드가 다 틀리잖아요. 여기랑 색깔이. 몰라요. 저 녹색. 유럽을 안 가봤어요. 아, 죄송. 네. 유럽에 가면 맥도날드 되게 멋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맥도날드 빨갛고 노랗고 그렇잖아요. 네. 거기는 진짜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멋있어요. 유럽에서 확 성공을 했어요. 그거를 색깔도 다 바꾸고 해가지고. 네.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라 내가 그분한테 내가 꼭 제대로 배우고 싶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왔어요. 저희 매장에.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안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 네네. 저희 매장에 오셔야지 초밥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매장 슈퍼에 있는 매장에 오셨어요. 그때는 지점이 몇 개 있으셨어요? 그때는 지점 몇 개 안 됐었죠. 100개도 안 됐겠죠. 켈리 델리가. 네. 아주 조그마할 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와서 한 서가지고 2시간 정도를 네. 얘기를 해줬어요. 이 컨셉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어떤 거 같고 그분의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죠. 그리고 열심히 노트하면서 그러니까 초밥도 고객이 먹는 것처럼 이게 까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어보고 이랬는데 네. 제가 이걸로 맥도날드 이기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때는 맥도날드 하고 계셨지는 않았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다른 회사에 네. 그런 그 이사회를 네네네. 하시던 분이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 세 달이 걸리면 세 달이 건너면. 대통령도 네. 만날 수 있다고. 맞아요. 프랑스에서 너 5명만 거치면 지구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프랑스에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갖고 지금은 우리 회사 이사회 의장이에요. 아. 저는 이제 지금 우리 CEO를 두고 네. 이사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경영을 하거든요. 원래 우리 주식회사가 아니라 100% 제 주식이에요. 저랑 우리 남편.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CEO가 나를 넘어서려면 네. 제가 저만 코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의장을 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진짜 마케팅 전문가 이런 푸드 전문가한테 우리 회사가 계속 보조를 받고 있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좋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먼저인지는 중요하다기보단 그러면 여기서 어떤 습관으로 점점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대략적으로 이런 분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따라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점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지만 계속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한 5년 후 죽기 엄마 때문에 살아보기로 마음 먹고 5년 후에 나와 그 전에 나가 다른 점이 있냐? 많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그런 생각의 차이가 많아요. 생각.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훨씬 덜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게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거 뭐라고 나올까? 그런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부자들의 하는 습관들, 이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면, 안 돼, 나는 가난하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어. 핑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똑같은 거를 이 사람들처럼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도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제의 나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하느냐. 과거의 나보다 어떻게 하면 미래가 좀 더 성장하느냐. 조금 더 멀리 가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제가 성공해서 보니까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한 30분 정도를 한대, 한 번에. 그러면은,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 쟤네는 돈이 많으니까 하겠지. 부자니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24시간이고 나한테도 24시간이야. 부자만 24시간이 아니라 나도 24시간이야. 시간은 공통적인 건데 정말 유일하게 균등한 게 시간이잖아요, 각자한테. 하루에 24시간. 어떻게 그 시간을 빌 게이츠도 24시간이고 나도 24시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쓰느냐는 내 몫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바쁘지. 그 사람은 바빠. 그래서 그 사람은 운동을 못 해. 가난하니까 바쁘고 바쁘니까 가난해? 근데 CEO들은 시간을 낸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야 돼. 어떻게 하면 나를 낼 수 있도록 하느냐. 독서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보면 좋아요. 진짜 저는 10분만 보라고 하거든요. 10분만. 많이 볼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10분만 100일 동안만 도전을 해보라요. 어쨌든 부자들은 다 열정적으로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없는 게 문제인데 끈기를 갖고 위해서 이제 아까 잠재의식 트레이닝을 하지만 그걸 한 번 뭔가를 100일만 해보면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한담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만 처음에 저도 그래서 하루에 10분 동안 100일 동안 운동을 해봤어요. 올 초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남들 다 힘들어할 때 하루에 10분 동안 진짜 막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10분을 하니까 한 30일 하고 나니까 아랫배가 단단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운동이 재미있어져. 처음에 어거지로 10분을 했어. 10분 내기 어렵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눈을 딱 뜨자마자 침대를 잡고 이렇게 아니면 싱크대 같은 걸 잡고 이렇게 팔굽혀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10분 동안 운동하다가 그러다가 한 70일 때쯤 되다가 내가 하루에 3시간도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디 프로필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복리가 생겨요, 복리가.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하신 거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침에 내 자기 개발하는데 아침에 하루에 10분만 책을 읽겠다. 그리고 10분 운동하겠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3분 좋으니까 3분이라도 명상을 하겠다.
아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상상하겠다지 안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네. 그런 좋은 습관들이 나중에 10분도 어려우시면 그러니까 3분씩 3번 해보세요. 네. 3분 동안 운동하고 3분 동안 내가 가고 싶은 오늘 가장 이상적으로 오늘 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 거야를 상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고 회사를 갔다가 회사에서 일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회사 일을 잘 처리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샤워하고 뭐하고 잔다. 네. 뭐 찌질하니까 찌질한 습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찌질한 습관이 있어서 찌질한 건지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공하는 사람 좋은 습관 몇 가지를 내가 일단은 먹어버리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롤모델을 일단 정해. 네. 롤모델 있는 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내비게이션 입력하는 거나 똑같아. 내가 매일 그 생각을 못하고 나는 유튜버면 주피디님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처음에는 네. 모방을 하고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내 것이 되면 한 100일만 해보면 내 것이 돼요. 네네. 그 다음엔 이제 나도 창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딱 판단하려고 들은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딱 보고 저 사람 첫인상이 어때?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내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인상을 딱 봤는데 주피디님 되게 사람 좋은 것 같다. 네. 그럼 이런 분은 내가 TV에서 봤던 어디서 봤던 비슷한 사람이 좀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보이는 거고 네. 이 사람 좀 사기꾼 같아. 그러면 내가 TV에서나 어디서나 뭐 이런 걸 좀 비슷하게 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판단해서 성공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비교는 하지는 네네. 않지만 그 사람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보이기는 하죠.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제 남편감을 찾을 때 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런한 사람, 네. 착한 사람, 공부를 좀 하는 사람. 네.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게을러. 돈이 아무리 많은데 게을러. 이런 사람 돈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지금 돈은 없지만 네.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네. 부지런해. 네. 약속을 좀 잘 지켜. 네. 좀 착해. 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을 이게 이상형으로 꼽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사람이랑 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 네. 긍정적인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조카들도 보면 저 남자 괜찮아 그러니까 결혼할 남자라 소개를 하는데 네. 왜 착하니까 네가 저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어떻게 안돼 나한테 잘하니까 아니 그럼 사랑에 빠지는 애 잘 안 하는 그치. 미친 남자가 있습니까? 네, 네. 없지. 네. 대부분은 다 착하죠. 네. 네. 근데 대부분 남자 결혼해서 한 5년 10년만 살아 자기가 왕이잖아. 그런 사람이 착하냐고요. 착한지 안 착한지.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자랑은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보세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저는 우리 CEO를 뽑을 때에도 네. 1박 2일 다른 도시에 가서 만났어요. 네. 다른 도시에 가서 만나서 그 CEO가 주방 그 식당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택시 운전사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행동하는 것을 눈짓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대한 행동. 나한테 대한 행동이 아니라. 저는 우리 남편을 봤는데 우리 집 그때 이제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계셨었어요. 그 아줌마 대하는 태도랑 까르푸 CEO를 대하는 태도랑 우리 인턴 사원 대하는 태도랑 이게 우리가 시장한테 상 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 앉는 자세, 말투도 똑같아. 네. 리스펙트 하는 똑같아요. 누구라고 더 존경하지 않고 누구라고 더 덜 존경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착하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네요. 네. 예, 그냥 뭐 호구가 아니라 착한 호구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맞아. 근데 진짜 성공하는 상위 1%도 호구고요. 네. 실패하는 상위 1%, 하위 1%도 호구래요. 네. 같은 호구인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차이인가요? 내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네. 상위 1%의 그 호구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잘못을 하거나 계속 호구짓을 하는데 진짜 호구로 받아주면 안 되는 호구.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호구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호구라고 남발하거나 이렇게 남용하거나 이런 꼴은 안 봐주는 거지. 네. 하위 1%는 남발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호구짓을 해주는데 차이가 좀 다르죠. 자를 줄 아는 호구와 그렇죠. 자를 줄 모르는 호구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도 보면 되게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죠. 제가 네네네. 진짜 많이 만나요. 연락도 많이 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궁금해서 제가 만나서 보면 진짜 호구들 많아요. 다 착해. 진짜 착하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사업하면서는. 사람 됨됨이가 안 되는데 네. 장기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CEO 사업하시는 분들 네. 호구는 아니 정말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막 이럴 것이다 하고 네. 상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게 뉴스로 많이 나오니까. 또. 그거는 네. 정말 뭐 진짜 수만 명 정도에 한두 명이 나와서 나오는 거지 착한 짓 하는 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이 나쁜 짓 한 거를 지금 그거 싸잡지 말아야 돼요. 정말. 제가 팔로워님들 중에서도 네. 저는 돈 안 벌고 싶어요. 네. 돈 버는 것은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뉴스 몇 개 때문에. 돈을 번다라는 건 사악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돈 많은 그 성공하신 사업가들 중에 정말 착하신 분들이 나쁜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나빠가지고 사업하기 성공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런 사람 누가 따라? 잠시는 따라요. 잠시는. 정말 주피디님도 크게 장기적인 성공을 하시려면 그냥 짧게 생각해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성공하기는 쉬워요. 네. 20년,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 저명하게 쭉 이어가기는 네.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밑바탕에 인간성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그 상대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다음 단계 가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얘랑은 관계가 오래 갈 수 없겠다. 그럼 파트너가 또 없어지게 되고 그 윗단계 더 그렇고 더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제 제 수족 같은 직원들이요. 네. 안 따라줘요. 롤모델이 아니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너 아니라도 직업 많잖아요. 여기 아니라도. 그렇죠. 그 댐댐이가 정말 좋으면 계속 이게 조금 물론 혁신적이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 중에 하나도 사람이 밑바탕에 인간적인 게 깔려 있지 않으면 네. 어려운 거예요. 부지런하고 착하고 좀 계속 혁신적이고 미래를 네. 내다볼 수 있어야 되죠. 사업가는. 되게 어렵네요. 쉽진 않죠. 10년 만에 거의 86%가 사업가는 없어져요. 10년 안에 우리나라 통계. 네. 근데 그게 거의 100년 만에 100%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없잖아요. 없죠. 뭐 한두 개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건 아니에요. 상장사 중에. 수십만 개 중에.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50년 있으면 95%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내가 거기를 계속 살아남고 장기간 하려면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 인간성, 됨됨이. 네. 한 사람이 똑같은 직업을 계속 하고 있을 땐 네. 7년이 정말 에너자이즈한 사람도 7년을 혁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위험해요. 내가 내 회사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노키아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정말 그 사람이 최고 위에 걷다가 뭐 코닥 필름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먼저 뉴메리크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설치 못하고 1등이라는 거에 자만하다가 없어지고 이런 기업이 많은데 혁신적으로 계속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에너지는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지만 혁신적이지 못하면 내가 내 미래를 못 봐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도전이 굉장히
좋아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 네, 새로운 것을. 지금은 초밥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인수한 아시안 스트리트 푸드라고 저기 스페인에 서 한 20개 정도 네. 그 아시아 음식을 해가지고 네. 체인점이 하는 회사 인수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유럽에 저는 아시아 음식만 전문으로 해요. 딴 거 할 수도 있죠. 네. 딴 거 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강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에서. 처음에는 저만 이제 아시아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 컨셉을 내서 유럽에서 해서 10년 전에는 우리 회사가 제가 강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10년 됐잖아요. 네, 네. 굉장히 강해졌어요. 아시아 전문가들이에요. 아. 요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 중에 잡채를 네. 컵라면으로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신기하죠. 잡채가 우리나라도 없는 잡채를 컵라면이에요. 물을 부어서 잡채 네. 컵라면에다 물을 버린 다음에 네. 소스 넣고 그 건더기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진짜 똑같아요. 잡채랑. 유로피안들 난리 나요. 맛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그게 켈리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저만의 브랜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도전을 하면서 혁신적으로 나를 노출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도전하고 네. 노출하고. 네. 그럼 그렇게 될 때 번아웃이 오실 때는 없어요? 저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 잘 안 됐을 때 번아웃이었거든요. 10년 전에. 네. 그리고 나서 사업은 계속 했었잖아요. 20년 네.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번아웃이 살짝 왔었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디딘 거죠. 엄마라는 불씨 때문에. 네. 일어선 거죠. 운동. 네. 그리고 운동하고. 그래 최근에 저 운동하시는 거 봤죠. 인스타그램에.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막 어깨 굽고 막 이제 아줌마가 다 돼가는 거죠. 할머니예요. 아줌마가 아니라. 네. 그 전에 제 사진 보셨으면 진짜 너무 아닌 거다 싶은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운동을 한번 해보자. 복근 있는 여자가 돼보겠다 해가지고 100일 동안 10kg 넘게 빼고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저를 모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실 도전장을 딱 던지죠. 제가. 괜히 저한테나 또 제 주변 사람들한테. 네. 저는 요번에는 얼마 전에 치킨집을 지금 또 유럽에 오픈했거든요. 치킨이요? 치맥. 재밌잖아요. 유럽의 치맥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인도의 컵마키친이나 인도 음식 또 체인점도 네. 하고요. 아시아 전문점 하고 있어요. 되게 컨셉은 되게 많아요. 인도에다가요? 아니 유럽에다가. 유럽에 인도 치킨집을 한다고요? 아니 컵마키친이나 인도 음식을 가지고 스시데일리처럼 컨셉을 하나 하고 있고 켈리데일리는 스시데일리가 가장 크고 네. 거기에 이제 컵마키친도 있고 뚝뚝이라는 그 아까 아시안 체인 레스토랑도 있고 네. 예, 체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아시아 전문 최고가 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도전과 회사의 도전을 계속 챌린지하고 도전하는 거죠. 저는 사업가 중에 돈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 돈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가족들 대소사도 다 챙기고 네. 엄마 옆에서 시간도 보내고 남편하고 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네.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모든 꿈을 다 이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바빠. 절대 그렇잖아요. 저는. 바빠서 내 시간하고 주고받고 싶진 않아요. 내 시간과. 그리고 제가 진짜 부자란 어떤 사람이냐. 네. 진짜 부자란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네. 들어오는 이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 내가 한 달에 50만 원만 쓰는데 50만 원이 딱딱 떨어져.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내가 한 달에 막 진짜 1억 버는 사람,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네. 1,1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할부로 땡겨서. 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달에 뭐 500만 원 쓰는데 500만 원이 딱 따박따박 떨어져. 저는 네. 제 이자 가지고 살아도 네. 돈을 다 못 쓰고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돈은 저는 진짜 검소하거든요. 저희 남편이나 저나 우리 저희 딸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예. 요트 이번에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 그런 거는 예. 그건 도구니까 이제 그렇죠. 제가 남편한테 선물했습니다. 검소하게 검소하게 이제 거기 직원분 집 사주고 그죠? 아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명품을 산다거나 막 이렇지 않다면. 네네네네. 저희 집에 진짜 우리 그 가끔 저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네. 이사하는 집에 제 옷이 가방 큰 걸로 한 게 다. 거의 저희 딸도 가방 2개, 네. 남편 가방 1개. 그게 다예요 저희는. 진짜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웰스 부 영어로 부 thinking 네. 부의 생각 제가 생각 파워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영어로 웰스 thinking이라는 그 조합 단어로 네. 제가 요즘 그러니까 과제예요.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네. 과제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는지. 저는 부라면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또는 그 사회적으로 네. 그리고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통틀어 가지고 웰싱킹 부의 네. 를 칭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만 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네. 그거에 관련한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그때 이게 5년 만에 그렇게 모든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있던 것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5년간의 쌓인 경험과 지식과 그런 거를. 그러니까 5년 만에 제가 그러니까 죽을 만큼 열심히 몇십 년 했다도 가난했지만 네. 어떻게 5년 만에 제가 그런 걸 다 이루었는지 이런 걸 제가 한 정말 1,000명 넘게 네.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 노하우를 네. 저한테 적용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자기 개발 그거 네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책에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 나오나요? 12월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12월. 거의 다 이제 원고 작업은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또 그 여행하실 때 건강 조심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 다 여쭤본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